삼성전자가 굴곡과 함께 개발해온 확장현실 XR 헤드셋 무한이 내년에 출시됩니다. 이미 혼합현실 헤드셋을 출시한 애플 메타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한은 구글 AI 서비스 제미나이를 탑재해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로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VR AR 기기 출하량은 1,000만 대에서 2027년 3,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한 출시에 맞는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12월 16일 마켓나우 일부 이슈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박근호 이사님이 가져오신 주제가 XR 기기 관련된 얘기인데 좀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죠. 네, 뭐 XR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단어, 뭐 AR, VR, MR을 전부 합친 걸 이제 X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번에 삼성이 이제 구글 개발자 행사에서 무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 XR 기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드웨어는 가장 잘 만드는 삼성이 만들고 그다음에 AP는 퀄컴이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은 구글이 제공을 한다. 제미나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보통 어벤져스라고 표현하는 각 분야에서 만들어서 이제 이 XR 기기를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서도 이제 뭐 1,000만 대에서 3,000만 대로 늘어난다라고 기사에 나온 게 요약이 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그 XR 기기나 AR 기기 같은 산업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아직은 사실 그 게임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고 집에서 이제 혼자 있을 때만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애플도 실질적으로 그 비전 프로를 발표했을 때 가격이 좀 너무 비싸서 $3,500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약간 갸우뚱하는 좀 그 관심이 나오지. 그래서 그것보다 좀 약간 아래 버전. 그러니까 지금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3,391 PPI, 그러니까 1인치 픽셀이 3,391개가 들어가는 걸 쓰고 있는데 그거를 한 1,500개까지 낮춰서 좀 저가형을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3,391인치당 그 PPI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가 보통 휴대폰에서 좋은 PPI가 500 내외거든요. 근데 요 1인치에 3,391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선명하고 실질적으로 그 애플 비전 프로 가격의 절반이 이 안쪽에 있는 내부 디스플레이 가격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소니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겉에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죠. 애플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으면 좀 약간 좋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가장 크게 치고 나가는 게 이제 메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의 7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메타가 내년 1월이죠. 이 것과 관련해서 이걸 MR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를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종료를 하거든요. 종료를 한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메타가 많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올해만 벌써 이 MR 사업에서 66조 원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AI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질적으로 MR 윈도우를 공식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했죠.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이 왜 여기에 그 뜬금포로 진출을 하는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게임 외에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인데 그 앱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수요 구매 욕구를 좀 자극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커질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뭐 한쪽에서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쪽은 우리 이쪽 사업 좀 힘드니까 좀 접을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시장이 어느 쪽으로 좀 약간 치우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들 좋겠다라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수익성 문제에서 이제 아웃풋을 내지 못해서 이렇게 문을 닫거나 이제 그만뒀다 이런 것도 사실 흔하죠. 그리고 지금 어떤 데는 잘 될 거라고 해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 대박이 난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좀 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황, 향후 전망 이런 부분이긴 한데 삼성은 이제 구글과 그다음에 퀄컴이랑 협업을 해서 이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게 이제 향후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XR 관련주, 기기 관련주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고은별의 것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XR 관련 기업들 최근 추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거래일에는 전반적으로 삼성 출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가 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도 강한 상승이 나오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XR 관련 기업들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 부분이랑 영상을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VFX 관련 기업인 자이언트 스텝과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 영상 관련된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4%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쇄 회로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은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사업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좀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뉴프렉스와 버넥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에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XR 관련 기업들 긴 시간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미만으로 강하게 줄어든 종목군들도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매도 물량으로 눌리는 구간이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때 차익을 좀 실현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크고요. 매물대가 두터운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XR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과연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자, 박 이사님, 네네. XR 기기 관련주들 보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낯선 종목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저는 선익 시스템을 준비를 했는데요. 선익 시스템. 네,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애플 비전 프로의 그 판매 단가의 절반, 제작 단가가 되죠. 그게 디스플레이라고 그랬고. 그 절반 이상인지 이 안쪽에 들어간 내부 디스플레이, 그걸 우리가 보통 올레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이크로 LE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LED 온 실리콘 해서 이제 기존의 유리가 아니라 이제 실리콘에다가 OLED 올렸다라고 해서 이제 올레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선익 시스템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일단은 뭐 30mm 디스플레이 웨이퍼 양산 장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30mm라고 하면은 3cm, 그러니까 그 기기 안에 들어가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와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MR 기기용 OLED 연구용 증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이 OLED를 만들 때는 증착 장비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이제 증착 그 공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덕산 네오로스 같은 유기물 만드는 기업들이 그 유기물을 납품을 해서 그 유기물을 가열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 끓을 때처럼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FMM이라고 얘기하는 파인 메탈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RGB 그 색깔이 이제 증착이 되는 그 공정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이제 쾌거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게 선익 시스템인데, 왜 그러냐면 8.6세대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우리가 보통 반도체에서 몇 나노 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디스플레이에서 뭐 7세대, 6세대, 8.6세대 이런 것도 이제 원장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장이라는 거는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르기 전에 원장의 네네. 크기. 그러니까 8.6세대가 가장 큰 원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일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이 증착 장비를 이제 일본 캐논도키라는 기업에서 납품을 받았죠. 이제 얼마에 납품을 받느냐 굉장히 알력 싸움이 좀 컸었는데, 일단 한 8천억 정도, 대당 8천억에서 9천억 정도의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좀 비싸죠. 근데 선익 시스템이 8.6세대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야스와 좀 라이벌을 이제 그 갖고 있는 구도를 갖고 있는데요. 양산 쪽은 이제 선익 시스템이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익 시스템이 중국 BOE와 이제 8.6세대 장비를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이 선익 시스템이 연구용 장비만 납품을 했었었는데, BOE의 이 8.6세대 양산용 장비 납품을 체결했죠. 지난 4월인데요. 그럼 이제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네. 그렇죠. 캐논 도키는 보통 한 대당 8천억, 9천억 정도 하는데, 선익 시스템은 한 3천억 정도에. 얼마요? 3천억. 3분의 1 정도 가격이네. 네, 굉장히 좀 싸게 납품을 했죠. 예. 근데 이 BOE가
4대 정도를 발주를 하는 걸로 알려져는 2대 정도는 일단 선익 시스템에 수주를 했고요. 네. 나머지 2대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발주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선익 시스템의 장비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머지 2대를 채워서 4대를 납품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면 네. 그동안에 좀 이렇게 뭐 매출이 뭐 몇백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간 적자. 이런 기업이 이 BOE의 이 증착 장비를 수주를 하면서 일단 6천억 정도의 매출을 확보를 했고요. 만약에 나머지 2대까지 확보한다라고 하면 조 단위 매출을 내년에 기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대 3천억인데 4대면 1조 2천억이고 네, 지금 일단 2대는 확보한 네, 거고 그렇죠. 2대도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해볼 만하고 야, 뭐 엄청나네요. 장비 한 대가 3천 그리고 네. 일본 회사 거는 8천억이 넘고 그렇죠. 네, 굉장히 일본 회사가 거의 이제 독점이었었는데 이제 선익 시스템의 그 구도를 지금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XR 기기 관련돼서 어떤 종목 준비했어요? 네, 일단 하드웨어 쪽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콘텐츠 쪽 위주로 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어디요? 덱스터라는 시각 특수 효과 예. 전문 콘텐츠 기업을 가지고 VFX 왔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쪽이구나. 아, 네, 예, 맞습니다. 예. 이 시각 특수 효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헐리우드가 훨씬 더 이제 기술력이 높아서 우리나라 역시도 수주를 이제 헐리우드에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게 수주를 우리가 따와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덱스터 같은 우리 또 국내 기업들의 이런 기술력 자체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덱스터가 일감의 75% 이상 중국으로부터 또 수주를 받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또 해외 매출 의존도도 굉장히 좀 컸었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의 그런 털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예. 예, 그런 이제 표현들을 굉장히 좀 잘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도 하고 있는데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뭐냐면 실사 이미지와 가상 공간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모니터를 했을 때 네. 바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기업이 XR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네. 2021년도 8월경에 XR 콘텐츠 전문 기업과 업무 체결 협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XR 콘텐츠 전문 기업인 비빔블과 함께 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 및 R&D 그 오픈월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함으로써 XR 콘텐츠도 같이 이제 뛰어들겠다라고서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실제 인물과 유사한 뭐 3D 캐릭터를 제작한다든지 내지는 그런 캐릭터들을 환경에 그 시각 그런 영상 프로젝트에 있어서 좀 최적화 작업이라든지 내지는 플랫폼에서 사용될 온라인 모션 캡처 동기화 및 뭐 여러 가지 또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든지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XR 이제 콘텐츠 쪽으로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이제 중소형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덱스터가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오징어 게임 2 개봉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덱스터가 지금 최대 주주를 보면은 CJ ENN도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와도 계속해서 협업, 파트너십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덱스터 쪽에서 또 자회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음향 이제 전문 스튜디오인 라이브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라이브톤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뭐 드라마라든지 예능 제작 이런 거에 있어서 음향 효과들을 거진 다 이제 덱스터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징어 게임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음향 작업에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 주로도 편입이 된 그런 테마성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콘텐츠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2위, 미국 넷플릭스 1위를 또 차지함으로써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던 그런 드라마잖아요. 올 이제 12월 말에 일단은 시즌 2가 그쵸. 또 나올 예정이고 더 이어서 시즌 3까지 지금 또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을 지금 현재 타기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XR 콘텐츠와 오징어 게임 2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네. 덱스터 흐름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 지금 현재 전고점 구간대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돌파가 한번 나와준 그러네요. 모습이고요. 예. 월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현재 구간에서 헤드앤숄더라고 본다면
보신다면은 최대 12,000원 구간대까지 상단 여력이 있거든요. 단계별로 1차적으로 10,000원 돌파하면 12,000원 구간대까지 매물대 구간을 확장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떨어졌네요. 덱스터도. 그죠? 네. 근데 이제 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약간 둥근 그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반영이 좀 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XR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 장비 업체, 그다음에 컨텐츠 쪽에 덱스터 두 군데 알아봤고요.